중국 총영사가 다카이치 총리의 더러운 목을 베어버리겠다는 말을 SNS에 올립니다. 그 더러운 목을 한순간의 주저함 없이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 이 말만 해도 충격적인데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리고 항공사들은 일본행 티켓을 위약금 없이 전부 취소해줘 버립니다. 그리고 한중회담 중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히토류 수출 금지. 설마 했는데 일본 경제의 급소를 찔러버린 겁니다. 한한령이 끝나고 이제 한일령이 시작됐습니다. 이럴 줄 뻔히 알면서도 다카이치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결국 이 싸움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이 모든 게 다카이치의 한마디에서 시작됐습니다. 대만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다. 일본 총리 중 최초로 이 말을 꺼냈죠. 금기를 깬 겁니다. 중국은 당연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아주 소중한 자신들의 영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독도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한다고 하는데 경제적인 규모까지 생각하면 독도와 비교가 안 되죠. 최소 제주도 정도는 되죠. 그런데 일본 총리가 대만 군사 개입을 얘기하니까 내정 간섭이다 이렇게 반응하면서 목을 베겠다는 말까지 나오는 겁니다. 다카이치는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먼저 경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 수출입의 30%가 대만 해협을 지나갑니다. 가뜩이나 중국과 사이도 안 좋은데 여기가 막히면 일본 경제가 마비됩니다. 거기에 TSMC가 있죠. 일본 정부가 막대한 돈을 쏟아부은 곳이라 대만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베 시대에는 일본 국민들이 한국도 싫어하고 중국도 싫어했죠. 그래서 그때는 한국도 때리고 중국도 때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좋아하니까 그렇게 한 거죠. 실제로는 아베 부부 둘 다 한국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아베는 맨날 불고기 사 먹고 아내는 한류 팬이었다고 하죠. 그래도 직업이 총리라 지지율 때문에 한국을 때렸다고 합니다.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다카이치 지지율을 보면 장난이 아닙니다. 75.9%인데 20대 이하는 92.4%가 지지합니다. 참고로 이전 총리였던 이시바 총리가 15%였다고 합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아베 총리 시절에 한국이 기어오른다는 표현을 쓴 걸로 유명했죠. 그런데 취임하자마자 인터뷰에서 나는 한국 화장품 쓰고 한국 드라마도 보고 한국김을 좋아한다고 했죠. 야스쿠니 신사 참배도 안 했습니다. 왜 그랬냐? 지금 10대, 20대가 한국을 엄청 좋아하는데 20대 이하 다카이치 지지율이 92%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혐한도 사라졌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한국은 못 때리고 전 국민이 싫어하는 중국을 어떻게 때릴까 생각하다가 대만 얘기를 꺼내서 중국 속을 뒤집어 놓은 거죠. 이렇게 하니까 지지율이 엄청 올라갔습니다. 일본에서 요즘에 사나카츠라는 말이 생겼다고 하는데 다카이치 사나의 애칭이 사나라고 합니다. 카츠가 펜질, 덕질 비슷한 뜻이고요. 다카이치가 과자를 사 먹으면 그 과자를 찾아서 사 먹어서 다 품절시켜버리고 옷이나 핸드백 따라 사는 식으로 덕질을 한다고 합니다. 대만에서는 다카이치 초콜릿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대만은 싫어할 이유가 없죠. 원래도 일본은 좋아했는데 자기들 지켜준다고 하니까 더 좋죠. 반면에 중국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중국 총영사가 SNS에 그냥 목도 아니고 더러운 목을 베어버린다라는 말도 안 되는 글을 올려버립니다. 일본 정부는 당연히 항의했죠. 그래도 한나라 총리인데 이건 좀 심하지 않냐. 중국 정부는 끝끝내 사과를 안 했습니다. 오히려 일본 책임을 더 강조합니다. 그리고 11월 14일 한일령이 시작됐습니다. 여행 자제, 유학 재고, 항공권 무료 취소, 중국의 일본 가수들 공연 잡힌 것도 다 취소해버렸죠. 결정타는 26년 1월 히토류 수출 금지였습니다. 히토류 카드는 꺼내기 힘들 거라고 했는데 한중 회담 중에 바로 꺼냈죠. 히토류가 뭐냐면 한자로 희귀한 흙이라는 뜻입니다. 땅속에서 극소량만 존재하는데 채굴도 어렵고 정제는 더 어렵습니다. 땅 1톤을 파면 몇 그램밖에 안 나오는데 그나마 다른 광물과 섞여 있어서 금 채굴보다도 어렵다고 합니다. 정제하는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이 엄청 나오고 분리하는 것도 어렵고 독성 화학물질도 써야 되고 폐수까지 어마어마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은 히토류가 있어도 환경 규제 때문에 쉽게 못한다고 합니다. 중국은 뭐 공산당이니까 돈 되면 다 하죠. 이게 어디에 쓰이냐면 스마트폰, 전동모터,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제조, 미사일 유도장치 중요한 데 다 쓰입니다. GPS가 미사일을 정확히 목표에 맞추는 데도 쓰이고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PC와 가전제품에도 쓰이는데 이게 없으면 전자제품도 못 만들고 전기차 반도체도 못 만듭니다. 일본은 중국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을까요? 히토류 수입의 62%가 중국산입니다. 전기차용은 거의 100%인데 중국이 안 주면 못 만듭니다. 일본은 2010년 센카쿠 분쟁 이후 중국 의존도를 줄인다고 나름 노력해서 90%였던 걸 15년 만에 62%로 줄였습니다. 현 상황에서 히토류 보복이 경제적 타격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노무라 연구소 분석
분석을 보면 3개월 지속되면 6조 원이 손실되고 일본 GDP의 0.11%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과거 2010년 센카쿠 열도 분쟁 때 일본과 중국 배가 충돌했죠. 이때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막아버립니다. 당시 아베 총리가 어쩔 수 없이 굴복했습니다. 중국인 선장을 석방했죠. 이번엔 더 강력합니다. 제3국 우회 수출까지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모든 경로를 다 막아버린 거죠. 중국은 일본의 급소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믿는 구석이 있었는데 그게 미국이었죠. 그런데 트럼프는 지금 관심도 없습니다. 대만 문제는 중국 소관이다. 일본은 낙동강 오리알이 됐죠. 왜 그랬을까요? 트럼프는 미국의 이익과 본인의 이익만 생각합니다. 성향상 일본같이 상대하기 쉬운 나라는 더 무시하죠. 일본이 준 5,500억 달러, 개꿀이네. 이렇게 받아만 먹고 그냥 끝입니다. 돈 되는 것 아니면 관심도 없고 지지율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중국 상대하기가 트럼프 입장에서도 꺼려지죠. 일본 관방 장관이 일본만 표적으로 한 이번 조치는 국제적 관행에서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결코 용인할 수 없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일본도 할 말이 없는 게 2018년 일본이 한국만 콕 집어서 수출 규제했죠. 반도체 핵심 소재 3개를 막았잖아요.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잘 극복하고 의미 없어지니까 3년 6개월 만에 겨우 다 풀렸습니다. 자기들이 우리에게 했던 짓을 똑같이 중국에게 당하고 있는 거죠. 거울 치료죠. 우리 입장에서는 뭐 꿀잼입니다. 싫어하는 것들 둘이 좋다고 싸우니까 얼마나 좋아요. 중국 싫어하는 나라 인류이 뽑으면 한국, 일본 왔다 갔다 하죠. 우열을 가리기 힘듭니다. 일본으로 바꿔도 한국, 중국이 비슷하게 싫어하고 한국으로 바꿔도 비슷합니다. 서로 열나 싫어하죠. 사실 우리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되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도 중국에게 엄청 당했습니다. 사드 사태가 2016년이니까 그때부터 10년 동안 당했죠. 다행히 우리는 잘 극복했습니다. 한류는 더 성장했고 기업들도 중국 탈출에 성공했죠. 이제서야 한한령 풀어준다 어쩐다 하고 있는데 진짜 풀어줄 때까지는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한일령이 시작됐습니다. 벌써 일본 가수들 공연 다 취소하고 여행도 못 가게 하고 히토류까지 통제해버립니다. 그것도 이재명 대통령 방중 기간에 중국이 히토류 카드를 꺼내고 이런 말도 덧붙입니다. 독도는 한국 땅이다. 맞는 말이긴 한데 상황이 좀 웃기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싸워대면 누가 이길까요? 현재도 표면적으로는 중국이 이기고 있습니다. 이런 싸움은 공산당 못 이기죠. 다카이치야 지금은 좋겠지만 가시방석이죠. 인기 떨어지면 끝입니다. 시진핑은 뭐 경제야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 맘대로 할 수 있고 중국 국민들도 일본에 대한 반감이 엄청 심하니까 잘한다고 지지할 수밖에 없죠. 실제로 일본에 중국인 관광객이 싹 사라졌다고 합니다. 일본은 속수무책이죠.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히토류를 남태평양 심해에서 시굴한다고 하는데 이게 쉽진 않죠. 이런 상황에서 진짜 승자는 한국입니다. 10년 만에 한한령이 끝나려고 하고 있고 중국, 일본이 다 한국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적어도 적으로 돌리지는 못하는 상황이죠. 싸움은 중국, 일본이 하고 있는데 한국은 옆에서 뭐 떨어지는 거 있으면 받아먹으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막대하기는 힘들죠.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극진히 대접하잖아요. 다카이치 지지율이 75%까지 올라갔지만 전문가들은 오래 못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년 안에 총리직에서 내려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경제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미국은 외면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꼬리를 내릴 수도 없고 은근히 대화하고 싶다고 하고는 있는데 골 때리는 상황이죠. 중일 갈등은 오래 갈 겁니다. 한한령은 10년이 지나도 완전히 안 풀린 상황인데 쉽게 끝날 싸움이 아니죠. 중국은 100년이 지나도 원수를 기억한다는 나라잖아요. 일본은 생존이 걸려있고 마땅히 쓸 카드도 없습니다. 미국은 나 몰라라 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이 상황에서 잘못했다고 굽히고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한국이 10년 동안 개고생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피해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한류는 중국 빼고 세계로 퍼져나갔고 기업들도 중국에서 철수한 게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나고 보면 잘 빠져나온 거죠. 이제는 일본 차례입니다. 잘 이겨내길 응원하겠습니다. 한번 잘 해봐라. 이제 우리는 누가 이기는지 흥미롭게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파고파였습니다.